helmet was stifling. It narrowed his vision, and he must see far. His shield was heavy. It threw him off balance, and his target is far away. The old ones say we Spartans are descended from Hercules himself. Bold Leonidas gives testament to our bloodline. His roar is long and loud. My queen! My wife. My love. 안녕하십니까? 비정형 데이터 분석 턴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윤은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덴탈 클리닉 2030 팀은 시멘틱 파싱 앤 릴레이셔널 테이블 어웨어 스파르타라는 프로젝트 제목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는 범용성을 갖춘 한국어 기반 텍스트 SQL 적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목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SQL이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연어 질문을 SQL 쿼리로 변경해주는 태스크입니다.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 또는 보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더라도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한 SQL 쿼리문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구체적인 사용자 목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SQL 쿼리문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다소 복잡한 쿼리문을 생성하는 것은 이게 숙련이 많이 된 사용자가 아닌 이상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텍스트 SQL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목적에 맞는 쿼리문을 생성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SQL 비전문가가 SQL 교육을 이수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과정 대신에 데이터 접근을 텍스트 SQL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SQL 학습 비용이 절약되고 비전문가도 쉽게 데이터를 추출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텍스트 SQL은 이 본격적인 발전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구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아래와 같은 두 데이터셋이 대표적인 데이터셋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키 SQL은 단일 테이블에 대한 SQL 쿼리 페어고 스파이더 데이터셋은 다중 테이블에 대한 SQL 쿼리 페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위키 SQL은 독립적인 단일 테이블에 대한 SQL 쿼리 페어로서 셀렉트 웨어문에 포함하는 간단한 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테이블이 존재하고 그에 걸맞는 퀘스천과 셀렉트문의 예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스파이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다중 테이블에 대한 SQL 쿼리 페어로서 having, group by, limit, join 등과 같은 이 복잡한 구조리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테이블이 존재하고 퀘스천이 존재하는데 아까 전에 봤었던 이 위키 SQL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키 SQL과 스파이더 데이터셋의 자연어 질의에 대하여 올바른 SQL 쿼리문을 생성하는 것이 텍스트 SQL의 모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서 자연어 질의가 들어오고 모델을 통해서 그에 걸맞는 쿼리문을 생성하는 것이 텍스트 SQL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 SQL 모델은 A 언어에서 B 언어의 구조로 발전하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식2식의 구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 서브태스크, 그리고 식2식, 그리고 스키마 링킹 등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앞에 이 서브태스크와 식2식 모델만을 사용했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이 세 가지 모델에 공통점이 있어서 오른쪽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텍스트 SQL의 기본 형태인데 자연어 질의가 들어오고 자연어 질의와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인풋으로 넣고 이것을 인코딩을 진행을 하는데 이 인코더는 언어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자에 맞는 디코딩을 진행을 해서 쿼리문을 생성을 하곤 합니다. 이 텍스트 SQL 모델의 서브태스크 모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브태스크 모델은 자연어 질의를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인코딩을 하고 셀렉트 웨어 오퍼레이션에 대한 어떤 컬럼, 어떤 연산자가 나타날지 개별적으로 예측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 네이버에서 발표한 이 SQL로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하이드라넷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이 서브태스크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SQL로바를 살펴보면은 아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너지리로 2021년 봄학기 3조의 프로젝트 점수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SQL 쿼리문을 생성을 할 때 select문, from, 그리고 where의 각기 어떤 그 컬럼과 오퍼레이션과 밸류, 그리고 어떤 셀렉트에 어떤 컬럼이 들어있지를 개별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래 전체적인 오버뷰가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이너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헤더 값들을 다음과 같이 버트의 인풋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언어 모델인 버트에 태워서 다음과 같은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셀렉트 절에 어떤 컬럼이 올지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는 헤더의 레프레젠테이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퀘스천 토큰 간에 어텐션을 적용을 해서 컨텍스트 팩트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소프트맥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의 컬럼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최대 값인 컬럼을 셀렉트에 해당하는 컬럼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셀렉트 컬럼에 non max min과 같은 이 어그리게이터를 선정을 하는데 셀렉트 컬럼에서 얻은 컬럼을 어그리게이터 매트릭스에 내적을 시켜서 그중 값이 가장 높은 값을 소프트맥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where의 조건 개수가 몇 개인가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에 셀프 어텐션을 적용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where절의 컬럼을 선정을 하게 되며 그때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그 퀘스천 토큰의 어텐션을 적용을 하는 결국에는 이제 컬럼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셀렉트 컬럼에서 적용했던 방식과 똑같이 컬럼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 where 컬럼에 적용하는 오퍼레이터 역시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돼서 다음과 같이 그 등호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ere절의 비교 대상 value를 선정을 하는 과정은 좀 복잡한 과정이 거쳐지게 되는데 결국에 하는 것은 퀘스천의 스타트 엔드 토큰 인덱스를 구해서 where value에 대한 이 스팬 프리딕션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SQL 로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서브태스크 모델 중 또 다른 모델인 하이드라넷에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너 질문과 한 개의 컬럼의 쌍을 인코딩하는 과정을 각 컬럼마다 반복을 해서 산출된 점수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셀렉트 웨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그 헤더의 모든 SQL 로바에서는 모든 헤더 값들을 다 버트의 인풋 값으로 사용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과 하나의 컬럼 페어를 계속 버트에 넣고 그 CLS 토큰을 구해서 각 컬럼에 대한 CLS 토큰의 랭킹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베이스드 모델인 브릿지가 있습니다. 자이너지리를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인코딩한 뒤에 디코드를 통해서 SQL 쿼리를 한 통크씩 생성해 나가는 제너레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인풋을 버트에 걸맞게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버트에 태워서 바이 LSTM에 태우게 되면은 저희가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을 디코더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SQL 쿼리문을 생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디코더로서 포인터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제너레이션과 카피 메커니즘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복캡에서 토큰을 생성하던가 카피 메커니즘을 통해서 퀘스천 토큰을 카피 또는 스키마 컴포넌트에서 카피를 통해서 SQL 쿼리문을 생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텍스트 SQL을 통해서 SQL 쿼리문을 생성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성능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성능 지표는 로지컬 폼 어큐러시와 그리고 엑세큐션 어큐러시가 있으며 로지컬 폼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SQL로 생성한 그 SQL 쿼리문이 정답 쿼리문과 같은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엑세큐션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생성해낸 SQL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했을 때 정답과 같은 값이 리턴이 되는가를 살펴보는데 일반적으로 동일한 값에 대해서 다른 SQL 쿼리문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엑세큐션 어큐러시가 조금 더 높은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예시에서 제가 질문을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예측한 것과 두 번째로 예측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답과 같으면 파란색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정답 그리고 두 번째는 틀렸으니까 오답으로 나타내서 로지컬 폼 어큐러시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생성해낸 SQL 쿼리문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해서 정답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얻게 되면은 엑세큐션 어큐러시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텍스트 SQL 모델의 특징은 공통점으로서 지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함께 인코딩하여 두 요소의 관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인코딩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으로는 모델마다 인코더 역할의 언어 모델이 약간 달라지는 것이 있으며 서브태스크, 식2식 등과 같이 인코딩된 표상을 이 디코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한국어 텍스트 SQL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의 텍스트 SQL 연구 방향은 영어, 자연어 질문에 대한 SQL 쿼리 생성이었기에 한국어, 연구가 전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어 자연어 질문에 대한 SQL 쿼리 생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 방향은 영어 자연어 질문에 대해서 텍스트 SQL을 적용해서 SQL 쿼리문으로 번역하고 영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반면에 저희는 한국어 자연어 질문을 구축을 해서 텍스트 SQL을 적용을 해서 영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SQL의 기본 형태에서 기존에는 이렇게 영어 질문과 영어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로 갖고 있었던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글 질문과 영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인코더에서는 다국어 언어 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질문과 영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데이터에서 기존 텍스트 SQL 모델, 앞서 설명드렸던 영어의 대상으로 한 모델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영어 질문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때 위키 SQL 데이터셋을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번역을 하였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값들은 영어로 보존을 하였습니다. 해당 파트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 언어 모델 인코더를 다국어 인코더로 변환을 하였는데 이것은 한글과 영어가 공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SQL 모델로는 서브태스크 모델로 SQL로가 하이드라넷을 선정하였고 식투식은 브릿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해당 모델들을 선정한 이유는 전체 모델 중 위키 SQL 데이터셋과 같이 간단한 데이터셋에 적용하기에 서브태스크 모델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 데이터셋을 위해 고안한 모델이나 위키 SQL에서도 가능하기에 선정하였습니다. 앞서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어 영어 데이터 구축을 위한 번역 파트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단순히 영어로 이루어진 위키 SQL을 바로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은 순 한국어 자연어 질문은 텍스트 SQL 성능이 10에서 20%대로 매우 낮았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원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텍스트 SQL의 기저인 질문과 스키마 요소들의 연결이 서로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연어 질의 같은 경우에 아래와 같이 이 which actors from Ukraine과 같은 것이 저희가 위키 SQL에 담겨져 있던 실제 존재하는 영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질문에 있는 우크레인과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우크레인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국어로 바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이 우크라이나와 우크레인이 직접적 연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역을 할 때 이 자연어 질의에 한국어와 영어를 공존시켜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한다면은 그것은 영어로 남겨라 라는 처리를 해줘서 우크레인 출신 배우는 누구입니까? 라고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모델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 DB 내의 단어만 보존한다면 성능 개선이 가능하였고 그리고 DB는 통상적으로 영어로 작성하는 점에서 오히려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질문을 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시가 조금 너무 간단해 보여서 좀 더 복잡한 경우를 설명드리자면은 Which actors from Serbia was nominated for Best Actor in a Supporting Role? 이라는 이 영어 질문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 번역을 하면은 세르비아 출신 배우 중 조연상 최우수 배우 후보에 오른 배우는 이라고 되는데 그러면은 확실히 이 조연상 최우수 배우 후보가 Best Actor in a Supporting Role과 절대로 연결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문장을 번역을 할 때 좀 더 처리를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드린 번역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번역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서 4가지 번역 방법을 적용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방법 1과 2 같은 경우에는 위키 SQL의 정답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저희가 번역을 진행하였고 3, 4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번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그 검은색 부분이 위키 SQL의 정답인데 여기서 정답의 where value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컬럼명과 일치하는 단어를 영어로 유지하고 번역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답의 where value와만 일치하는 단어를 영어로 유지하고 번역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컬럼명 그리고 값과 일치하는 단어를 영어로 유지하고 번역하였으며 네 번째 방법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값과 일치하는 단어를 영어로 유지하고 번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을 통해서 저희가 실험을 4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빔 사이즈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두 번째로는 이 정답 SQL 정보로 번역한 것, 그리고 DB 테이블 정보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상적인 성능과 비교라고 하였습니다. 성능 차이가 적다면 DB 테이블과 일치하는 값을 영어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다국어 반영 모델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 컬럼과 한국어 컬럼 데이터셋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문장에서 노트와 노트가 있는데, 이 둘의 의미가 이 둘의 문장에 대해서 성능 차이가 적다면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다국어 버튼을 통해서 잘 학습되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고, 네 번째에서는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와 가장 좋은 데이터셋을 통해서 한국어 데이터 구축 예상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각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멀티링구얼 버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영어 데이터셋에 대해서 영어 프리트레인드 버트 모델을 활용을 했으나 지리가 한국어 영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영어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 필요했으며, 그것이 멀티링구얼 버트였습니다. 멀티링구얼 버트는 버트, 코버트, 그리고 버트에다가 코버트 토큰에서 갖고 있던 단점들을 모두 다 극복해낼 수 있고, 한국어 인코딩과 SQL 제너레이션이 모두 가능하여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크나이저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그 특정한 문장 영어와 그 한글이 공존해 있는 문장에 대해서 토크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좀 더 멀티링구얼 버튼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험 결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빔 사이즈 8과 테이블 헤더 번역 방법, 세 번째 방법 데이터셋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그리고 헤더 번역에 따른 이 성능 차이가 근소한 걸로 보아서 멀티링구얼 버트가 잘 작동하였다라고 결론을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위키 SQL 데이터셋에 대한 각 모델의 성능은 빔 사이즈 8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나타냈을 때 그 54에서 76 정도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하이드라넷은 성능이 약간 저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존재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위키 SQL 대신에 직접 데모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한번 위키 SQL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텍스트 SQL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캑을 해서 10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구해낸 다음에 각 테이블에 대해서 직접 2개의 질문을 작성하여서 데이터베이스 질문쌍을 위키 SQL 꼴로 나타내서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데모 데이터를 위키 SQL 포맷으로 구성을 해놨으며, 이에 대해서 저희의 모델인 SQL 로바와 브릿지를 적용했을 때 SQL 로바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4, 그리고 브릿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68로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탑 1에서는 8개, 탑 10에서는 14개의 질문에 해당하는 SQL 쿼리문으로 변환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스트 페이지를 구현을 해서 나타냈는데, 다음과 같이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 테이블이 다음과 같이 존재할 때 이에 대해 자에너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결과로서 이렇게 SQL 쿼리문과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다른 데모 테이블에 대해서 똑같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SQL 쿼리문과 결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한국어 자연어 지리를 SQL로 변환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제안 모델은 한국어 질문과 영어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다국어 버튼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 속에 이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를 영어로 보존하는 번역 방법으로 성능 향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모두 영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 질문과 한글 DB 데이터셋이 존재한다면 멀티링구얼 버트 대신에 코버트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실제 한국어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고 적합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프로젝트 목표로 삼았습니다. 추가로 현업에서 DB 운영 시에 컬럼명은 영어, 그리고 나머지 요소는 한글로 구성된 질문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한글과 영어가 혼재된 질문에 멀티링구얼 버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제 생각에는 그 한글 데이터셋이 먼저 존재를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헤더와 밸류를 파악하고 영어로 고정하여 번역을 진행하였으며, 이유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트는 영어로 구성된 위키 SQL을 한글로 번역할 때 사용을 했고, 데이터셋이 구성되면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데모 데이터에 대한 인퍼런스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번역 방식처럼 한글로 토대를 작성하되 데이터베이스 요소는 영어로 남겨서 구성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텍스트 투 SQL은 시멘틱 파싱의 일종으로서 자연어 문장을 정해진 포맷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내 요소들의 순서가 변경되더라도 어떤 요소에 어떤 위치의 값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찾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 질문에서 이제 답변한 시멘틱 파싱의 목적에 대하여 NER을 사용해 문장 내 요소들의 역할을 파악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에서는 사용한 논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 연구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한 결과는 단일 테이블인 위키SQL 데이터셋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좀 더 어려운 태스크인 스파이더 데이터셋에 대해서 태스크 SQL을 해내는 것이 차후 과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코버트는 한글에 대한 언어 모델이지만 물론 영어 알파벳에 대한 토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크나이징 결과를 보면은 알파벳 단위로 쪼개지게 되어 영단어에 대한 의미를 담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버트를 사용하기에는 한글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 멀티링구얼 버트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예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공존해 있는 문장에 대해서 토크나이징 결과를 보면은 코버트 같은 경우에 영어를 잘 토크나이징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멀티링구얼과 언케이스트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잘 안 되는 모습 그리고 케이스트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영어에 대한 처리가 모두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은 데모 데이터에서 생성한 쿼리에 대한 작동 여부는 기존 모델이 진행하는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바이너리로 나타내어 어큐러시로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텍스트 SQL 모델로 얻어내는 이 SQL 쿼리 프리딕션에 대해서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실제 SQL 쿼리 형식을 변형하고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보내 도출되는 아웃풋이 정답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캐글 데이터를 DB어하여 데모 데이터를 만들고 해당하는 자연어 질문을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하면 집에 못 가. Show me what you made of. Yeah, yeah, brother, you can do it. Yes, ten reps. 10 reps. 10 reps. Barely a year ago, long I pondered my king's cryptic talk of victory. Time has proven him wise. But from free Greek to free Greek, the word was spread that bold Leonidas and his 300, so far from home, laid down their lives, not just for Sparta, but for all Greece, and the promise this country holds. Now, here on this rugged patch of earth called Plataea, Xerxes' hordes face obliteration! Yet they stare now across the plain at 10,000 Spartans commanding 30,000 free Greeks. Ho! The enemy outnumber us a paltry 3-1. Good odds for any Greek. This day, we rescue a world from mysticism and tyranny, and usher in a future brighter than anything we can imagine. Give thanks, man, to Leonidas and the brave 300. To victory!